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Y뉴스 이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여러분들 놀라우셨죠? 네, 인권연대 산하의 장발장 은행 오창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대표라기면 대표는 따로 계시고요. 아, 대표님 네, 아니십니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야 네, 하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시간 걸렸습니다. 왜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꽤 수원에서? 걸리더라고요. 예. 일단은 장발장 은행 소개와 그 다음에 국장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발장 은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장발장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인권운동을 하는 인권단체인데요. 네. 인권 문제가 뭐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를테면 뭐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든지 자동차가 있다 없다, 배기량의 차이라든지 뭐 이 정도도 사실 견디기 어려운 건데요. 법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푸대접을 받고 또 부자들은 대접을 받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같은 거죠.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게 벌금제입니다. 황제 노역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든지 단기간만 뭐 구치소에 갇혀 있다든지 뭐 이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독 가혹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데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냐 안 가냐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 벌금제가 문제가 되는 게 벌금을 선고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네. 현찰로 벌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활동하다 보면 한 달 내에 목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 납부 같은 것도 안 해주고. 또 하나는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있어요. 그래서 재벌 그룹 회장님들 보면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훨씬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또 벌금을 매기는 것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득이 많냐 재산이 많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부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아무런 고통이 없기도 해요. 뭐 재벌가 사람들에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게 뭐 형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벌금 500만 원은 5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50일이요? 네네. 예전에는 뭐 100일 동안 갇혔는데 요새는 조금 봐줘서 50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벌금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요. 네. 인권연대에서. 네. 그런데 정말 사회적으로 반응도 별로 없고요.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부와 국회가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행렬을 계속 지켜보기도 어렵고, 한 해에 벌금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 5만 명쯤 되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5만 명이요? 네, 너무 끔찍한 거고. 불과 200~300만 원만 있으면 감옥 안 가도 되는데,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변에 돈 꿀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관계도 해체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빌려드리자. 대신 무담보 무이자를 빌려드리고 갚는 거는 나눠서 천천히 갚도록 하자. 저희가 뭐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은행을 소위 만들었습니다. 장발장 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건 2015년 2월달 일이고 지금까지 3년 반 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게 약간 논외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수천만 원도 하죠. 예, 뭐 일일 수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부에서는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금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해석이 그 있더라고요. 벌금형을 네. 저 환형 유치라고 하는데 형을 바꿔서 음. 구치소에 가두는 거는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많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그 까는 액수가 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요, 황제 노역으로 지적받은 사람은 예. 그 기간을 3년도 채우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다 끝나게 하는 거죠. 3년으로 늘려 잡으면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기간도 아예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제도가 그렇게 아. 그 설정되어 있는 건 알죠. 벌금을 못 냈다고 30년씩 감옥에 가두는 건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라도 채워야 되는 거죠. 그 기간도 안 채우고 뭐 하루에 일당을 상당히 높은 액수를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발장은 오늘 스코어 좀 줘요. 그렇군요.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수 벌금제와 총액 벌금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일수 벌금제, 총액 벌금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 다릅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납입기한 30일 이걸 좀 연장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 30일이라 하더라도 네. 현찰이 아니라 카드 납부를 하면 좀 더 안전해지는 건데 그건 음.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장발장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고 고마운 일이죠. 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도입되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일수벌금제입니다. 아. 일수벌금제는 뭐냐면 날짜 숫자 벌금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벌금을 매길 때 어떻게 하냐면 벌금 뭐 100만 원 이렇게 네. 매기는 게 아니라 벌금 10일, 20일 이렇게 매겨요. 유럽에서요? 네, 근데 네. 벌금인데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금액은 어떻게 매기냐?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매기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유로에서 3만 유로까지 분위기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1유로, 예. 부자는 3만 유로예요. 보통은 그 사이에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매긴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벌금 액수를 내게 되고 부자들은 지금보다 많은 벌금 액수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공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이런 돈을 사람에게서 뺏어가면 고통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그 돈을 만들지 못해서 감옥에 갈 정도로 큰데 네. 부자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징역형의 경우에 재벌 회장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동안 느끼는 고통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으로 할 때는 고통의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를 좁혀보자, 제도를 좀 선진화하자라는 게 일수벌금이고요. 지금처럼 그냥 네. 벌금을 총액으로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매기는 건 총액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그러면 네. 벌금형이 지금 집행유예가 도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카드도 되고요. 네. 아 이제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올해 1월 2일부터요. 1월 2일부터요? 네네. 그러면 좀 카드가 되면 좀 괜찮은 건가요? 조금 나아진 건데 이제 얼마나 어. 나아졌는지는 좀 지켜볼 일이고요. 좀 더 안전해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더 안전해지려면 제도가 좀 완비되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벌금 액수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매기면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그러니까 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벌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이게 내 재산도 내 재산이지만 내 배우자의 재산도 내 재산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의 재산도 내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국가가.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국민연금 내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잖아요. 그것도 재산과 소득을 추정해서 그 등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각기 달리네요. 부자들은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그 정도 구분이라도 하자. 그럼 국가가 별도의 행정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수벌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건강보험 몇 등급인지만
그 증명 받아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력도 소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국민건강보험을 해도 되고 연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공평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제도가 안 네, 되어 있으니까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하기도 했어요.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노역장 유치제에서 이를 5만 원의 벌금인데 10만 이거는 원 보통 요새는 보통 10만 원입니까? 네, 요새는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아, 이게 적정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적정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일당 10만 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10만 원만 치면 안 되고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고 또 낯선 곳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교도소에서 하룻밤 잔다는 게 그렇죠. 무슨 뭐 야유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통이 더 크거든요. 또 하나는 뭐 벌금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네. 절대 감옥 가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그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가면 아이는 완전히 방치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어린아이라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뭐 어르신을 혼자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제도만 바꾸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제도를 바꾸는 걸 고민해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2015년에 창설되셨을 때보다 현재는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단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게 됐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도입됐어요. 그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발장 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하셔서 교도소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 위한 기관이 장발장 은행인데 그마저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대출해드리기 좀 어려운 분들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뭐 음주운전하신 분들은 참 그 사회적으로 그 정도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출 안 해드리고요. 네네. 또 하나 안 해드리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한 분들이요. 대포통장을 제공했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몇십만 원 받는데 자기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그게 범죄에 쓰이는 건 100%잖아요. 예.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일이고 네. 지금 정도는 대포통장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대포통장을 빌려줘서 처벌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범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가족관계나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거나 뭐 혼자 키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드리고요. 조금 형편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안 해드리고요. 이를테면 뭐 자동차 관련한 뭐 벌금을 내게 됐는데 음주운전은 아닌데 소유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외제차다 그러면 안 해드리죠. 네. 그분들은 차 팔아서 내시면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턱은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심사도 하고요. 네, 대포통장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뭐 자기 계좌 빌려주면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뭐 이런 거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받고 거짓말이에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통장만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한 번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기 통장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시민이야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그런데 자기 보이스피싱은 다르죠. 보이스피싱은 자기 돈을 누구 통장에 보이스피싱이 악용되는 거죠. 내 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넣는데 그 통장 주인이 범죄자들 게 아니라 이렇게 돈 1-20만 원 벌겠다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검거되냐? 그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검거되는 거예요. 검거율 100%예요. 왜냐면 제 통장이라는 게 금융실명제여서 자기 개인이 확인돼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 빌려주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뭐 자기는 아무런 죄도 하지 그게 죄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네요? 그게 죄죠. 자기 아니 뻔히 아는 거죠. 자기 통장 왜 빌려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네, 절대 빌려주시면 안 어 되겠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 100%예요 검거율이.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어제 빌려줬는데 오늘까지 처벌 안 받는 경우는 있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도 처벌 안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대포 통장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장발장 은행의 사회적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뭐 거창한 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는 게, 첫 번째는, 보통 은행은, 진짜 은행들은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담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잘 안 보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예요. 얼마나 절실한가. 간절한가?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혼자 애 둘셋을 키우고 있으면 그 엄마는 절대로 감옥 가면 안 되고 절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랄까 필요에 따라 대출해 드린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은행은 이자를 받고 이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이자 놀이를 하는데 저희는 이자를 전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은행의 재원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준 돈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뭐 수익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이분들이 돈을,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렇게 내주신 돈으로 이제 빌려주시는 건데, 네. 장발장 은행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발장은행 홈페이지 보시면 네. 아까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근데 한 마디 더. 아, 예, 말씀해 네, 주세요. 사회적 의미. 네. 또 저희가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뭐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고 그냥 저희 서류만으로 돈을 빌려드리거든요. 담보 아, 없이. 그래요? 그럼요. 찾아오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네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찾아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또 놀라운 그렇죠. 건 기한보다 먼저 갚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불신이 많은데 상대를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그쪽도 믿음을 보여준다는 걸 장발장 은행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 상환 기간이 최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뭐 6개월 거치 1년 균등 상환이니까 최대로는 18개월, 1년 6개월인데요.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빌려주시는 네네. 거죠? 벌금이 최대 300만 원만 그렇죠. 나갑니까? 네네. 아. 왜냐하면 저희는 소액으로 300만 원 이하도 없어서 감옥 그렇죠. 가야 될 분들이 저희 관심 대상이지 뭐 네. 벌금 3억 원이나 30억 원은 관심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30억 원 벌금 낼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네. 기억에 남는 사용자 사례가 있으실지 또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 때문에 당장 감옥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뭐 가족끼리 생이별을 한다든지 또 감옥에 가게 되면 생활 기반도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뭐 이런 실제로 엄청난 피해인데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기억나는 사례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난해진다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군가는 가난해지기도 해요.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난하기도 그렇죠. 하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가난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빌려줬던 사례 중에서 뭐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무슨 아주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에 다녔던 친구도 있는데 인류대학에. 네네 네. 뭐 S대 근데 그런 친구도 이제 사정이 꼬이고 하면 뭐 벌금 낼 돈조차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가장이라고 그러죠. 흔히 경제활동하는 기반이 없어지고 또 투병했으니까 그동안 뭐 돈도 많이 그렇죠.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갑자기 가장이 되니까 학교도 다닐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갈 위험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전엔 그랬잖아요. 너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걱정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종의 망 같은 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고, 또 지금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벌금 제도 같은 건 굉장히 야박한 제도입니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 이제 약간 반복이 되긴 한데 네. 앞서 선진 유럽에서는 뭐 좀 이런 돈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합리적으로. 네, 네. 일수벌금제.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다 그래요.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 뭐 북유럽, 뭐 다 뭐 우리가 아는 유럽 나라들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할리 데이비슨인가 오토바이. 네. 아니 노키아 사장이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과속해서 벌금을 내는데 벌금 액수가 1억 얼마래요. 그다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한테 골 넣은 미하엘 발락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뭐 과속을 했는데 벌금이 뭐 1억인가 8천만 원이 나왔대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득이 높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외신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네네. 너무 과하게 과속일 뿐인데 어떻게 1억 3천만 원씩이나 내라고 그러냐? 그 사람 소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100만 원이, 예? 보통 사람보다 100배 많이 버는 사람에겐 1억 정도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발장은행 후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외에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장발장은행은 정부에서 도움도 안 받고 기업은 어디도 안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요. 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근데 저희가 관심을 그러죠. 뭐 바라는 건 아니고, 예. 저희는 오히려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큰 돈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그냥 10,000원, 20,000원 낸 돈으로 저희 단체 인권연대도 운영하고 장발장은행도 운영하는데, 장발장은행 정말 감사한 일인데 설립 이후 지금까지 3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대출 못 해드린 적은 없어요. 그 잔고가 떨어질 것 같으면 희한하게 시민들이 또 모금해 주시고, 그래요?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운영했으니까 뭐 내년까지도 운영할 수 있고 뭐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또 장발장은행에 정성을 모아두시면 그 돈을 통해서 빌려드리지만 갚으면 그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10,000원이란 돈 가지고 뭐 수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빌려드렸다 갚고 또 빌려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저희가 일종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서 하는 은행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통장 잔고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믿는 게 아니라 일반 은행들은 그렇게 하죠. 그냥 인간을 믿고 하는 건데, 장발장은행이 망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사회다라는 걸 저희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고마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은행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네요. 네, 이런 장발장은행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게 더 나은 그래서 거죠. 저희 예. 목적은 뭐냐면 장발장은행 문을 닫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진짜로 문을 닫는 게 목적이시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 아니 왜 어떻게 문을 닫냐 하면, 네.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일수벌금제가 도입돼가지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기 시작하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닫는 게 저희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못 닫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문을 닫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은행장님께서 빨리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은행장님은 네. 따로 계시고요. 네. 사무국장님께서 네. 얼른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빨리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아직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방금도 뭐 대출 서류 받는데 빌려달라고 연락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네. 마음 같았으면 다 빌려드리면 좋겠는데.
왜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포통장 절대 하지 마세요. 그다음 성범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성범죄자도 벌금 안 물려주는 네, 거죠. 네.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 왜냐하면 예. 어떤 시민이 장발장 은행에 후원을 10,000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에 빌려준다 하면 화나실 거 아니에요. 속은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다른 것도 아니라 음주운전은 사실 누구나 아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안 그렇죠? 되죠.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안 그런 돼요. 경우에는 장발장 은행도 안 됩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방법이에요. 연말연시 다가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무국장님, 네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장발장은행 빨리 문 닫을 수 있도록 우리 힘 모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